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공전되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요. 바른미래당도 합류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근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좀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고 시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진척이 있는 건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재 상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오늘 그 오후에 야 3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예. 이 원내대표 세 분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본 게 있었다면서요.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를 하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내 보면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데 어떤 특정 정당이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네. 국회의장께서 반대하는 정당을 제외하고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이. 예, 예, 의장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는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가장 좋겠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만으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것을 의장님이 해주시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회로 바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러 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으면 패키지로 네. 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요. 네.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만약에 받게 되면 그동안 공전되어 있었던 개소정 소위도 바로 구성을 해서 예산심사 들어가고 네. 또 대법원 인사청문위원회도 구성을 하자. 예. 그리고 청와대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하자. 예. 이렇게까지 다 우리가 할 테니 국정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국정조사를 받겠다고만 하면 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네네네. 이렇게까지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야, 자, 그러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뭐 좀, 그러니까 입장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당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받을 수가 없다. 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언론에 이제 그 흔한 표현으로 가세를 한 건데,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강한 입장입니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맨 처음에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세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고, 네. 그 대열에 민주평화당이 같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또 정의당도 뭐 강원랜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국정조사 대열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강원랜드가 포함되는 것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어제 김성태 대표가 명확하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의당까지도 이 국정조사를 빨리 수용하라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예. 도대체 왜 이 국정조사를 이렇게 안 받고 거부하고 국회가 공전되는 원인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지. 그러면 대표님.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니까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박원순 시장 보호하기죠. 박원순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박원순 시장과 네.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실제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네. 박원순 시장과 가까우신 분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그렇게 많나요? 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 계속 뭐 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지금 뭐 낙마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을 그래도 보호해야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지금 그 보도를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네. 야당이 이 고용 세습도 아니고 채용 비리도 아닌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이미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네. 서울시가 뭐 아무 근거 없는 것이라 뭐 없는 것처럼 자체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또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는 뭐 그것이 상당히 근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이번 국정조사가 비단 이 문제가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맨 처음 시작된 것은 맞는데 네. 서울시 교통공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 전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금 뭐 돈을 주고받았니 뭐 했니 이런 지금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기회의 평등을 외쳤던 민주당과 오늘 특히 대통령께서도 고용세습 문제, 유치원, 사립유치원 비리파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라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의지하고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표님 그럼 다시 한번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파워가 집권 여당의 원내 전략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막강한 겁니까? 어쨌든지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사실은 목요일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90개 법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요. 네. 제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무쟁점 법안이었잖아요. 무쟁점 법안. 무쟁점 법안인데 뭐 아주 시급한 법안은 뭐 솔직히 없었어요. 제가 아주 시급했으면은 다 어떻게든지 뭐 그거는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건데 제가 그날 오전까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오전까지도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정조사 받아라. 그러면 오후에 바로 본회의 다 정상적으로 개최하겠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요한 법안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민생법안 90개 처리를 안 해도 되니 국정조사는 못 받겠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거꾸로 다른 각도로 180도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 정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월에 임기 끝나고 바로 이어서 2월에 당대표 도전하려고 하는데 당대표 도전에 있어서 일종의 전리품, 성과가 필요해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혹시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 알죠. 적어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해석하기 좋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제가 아는 김성태 대표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거를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를 10월 중순에 요구를 했는데 홍영표 대표께서 당초에 맨 처음 요구할 때는 자 지금은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는 어차피 국정조사를 못하지 않냐. 그러니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이거 받을 것 같다. 국정조사를 수용할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감사원 감사 끝나고 뭐 검토자도 아니고 그때 가서 보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아예 이제 전혀 안중이 없구나. 그리고 국정조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 와중에 어쨌든지 뭐 서울시와 여러 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김성태 대표하고 만나서 이것이 지금 국정조사 문제가 아예 파묻히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 또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러면 대표님이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그분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리가 야당이 얘기를 해야지 이거 민주당이 이 대충 어물쩍 넘긴 다음에 나중에 끝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국정조사 문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치원 3법 이런 거 좀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유치원 3법 저희는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아니 별도로 좀 통과시키면 안 되나요? 별도로? 어떻게 별도로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여야가 입장차가 좀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윤창호법도 그렇고요. 물론 윤창호법은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다. 저희가 윤창호법은 지금 뭐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27일 날 법사위에 법안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요. 유치원 3법은요? 유치원 3법은 저희 당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빨리 법안을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네. 국회에 그동안 오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법안 소위에 가면 법안 소위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뭐 사실은 지금 아직 법안도 안 냈는데 나중에 12월에 낼 거니까 그때 가서 심리하자 이러면서 사실은 지연작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낼 법안을 지금 법안 심사하면서 반영을 시키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의논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계속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법안 심사를 안 해버리면 네. 국회에서는 법안 소위는 사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게 항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통과가 또 안 돼요. 또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사실 굉장히 중간에서 아주 괴롭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아서 일단 그게 지금 현 주소만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예.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어떤 산핵소추 필요성 이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왜 시기상조인가요, 대표님?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려면 네. 탄핵을 누구를 탄핵시킬지 대상자가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 역시 그 문제인가요? 예, 또 예.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사법 연루에 대한 어떤 혐의가 특정이 돼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럼 그때는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그때는 입장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요.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지금 헌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사법부의 법관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들이 뭐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입법부의 권한인 탄핵 소추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네. 실제로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사실 판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네. 삼권 분립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국회가 이거는 개입을 해야 되겠다. 네네. 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떤 사유도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탄핵하자라고 계속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허한 게 그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결의까지 했는데도 공허하다고 생각하세요? 법관 대표들이요. 네. 사법부에 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탄핵을 시키려면 누구를 탄핵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이유로 탄핵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그냥 탄핵만 해달라고 하면 누구를 탄핵하고 어떤 이유로 탄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어도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고요. 6시 54분